이제 조국의 악랄한 계산, 조국 법무부 장관을 40일 했습니다. 조국의 악랄한 계산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국이 책을 냈죠. 조국의 시간. 제 추측컨대 아마 40만 부쯤 팔리고 한 5억 정도 조국이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책장사로서는 아주 보기 드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분들이 조국이 이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조국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이다 뭐 이러고 이제 SNS에서 하고 뭐 난리를 쳤다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책의 내용이 두고두고 조국 본인에게 화근으로 남을 겁니다. 옛날에 조국이 페이스북에서 올렸던 수많은 게 자기 행동하고 나중에 이제 맞지 않아서 지금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낸 책이 두고두고 본인한테 화근으로 남을 겁니다. 조국이 그 책에서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책에서 자기를 밟고 가라고 그랬답니다. 밟기는 뭘 밟습니까? 밟기를. 냄새 진동하는 그 똥을 왜 밟아요? 피해 가야지. 그러니까 내로남불당은 조국 밟지 말고 피해 가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밟히면은 시뻘건 피가 용솟음 치야 되는데 조국은 밟아봐야 똥밖에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밟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했습니다만 살권수 게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겉에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총장한테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그랬잖아요. 아주 살갑게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요거 이제 살권수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재인 조국이 한 팀이고 요 두 팀이 윤석열한테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던 좌파의 꿈이 그 살권수 게임에서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이어서 대통령으로 내세우기면은 아주 철석같이 이건 의심 여지 없이 대통령이 될 텐데 조국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그 꿈이 너무도 간절하고 그냥 완벽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조들이 더욱더 절망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분노와 절망이 이제 책 사주는 걸로 표출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약 40만 부는 팔릴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한번 봐주시죠. 그런데 그 조국이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조국의 그 자기선전 프로파간다는 이제 계속 될 거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그 이후에도 내내 조국은 자기 무죄와 부활운동, 조국 부활운동을 스스로 발동을 걸어가면서 이제 지속으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조국의 계산법은 뭐냐? 왜 그러냐? 변환간에 정면으로 윤석열이하고 붙게 거론하면서 이제 하느냐? 자기 무게를 과시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무게. 이제 일반 법정에서 검사들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윤석열을 공격하면 자기가 무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조국은 본인의 위치가 어떻든 감옥에 가든 재판정에 다시 쓰든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이러려면 내가 가장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윤석열을 맞상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개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혹 있을지 모를 컴백, 다시 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 되돌아올 그 발판이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최강욱입니다. 최강욱 아들한테 그 엉터리 있지도 않은 그 조국 아들한테 있지도 않은 그 뭡니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법원에서 1심에서 두고에 걸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죠. 이 최강욱이가 만든 열린민주당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법적 신분을 정리하느라고 한 5년은 걸릴 거고 그렇다 보면은 내후년이 아닌 2024년이 아닌 2028년쯤 가서 65세가 되는데 조국이 그때 열린 우리당 지금의 정치 그 선거 시스템이 그대로 정당법이 안 바뀌고 가면은 열린 우리당을
디딤돌로 해서 국회의원을 노릴 겁니다. 조국이. 저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전 포석으로 이런 요란을 떨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깨문하고 문파, 대깨조 이렇게 변신해서 한결같은 목소리를 그때까지도 내겠느냐, 뭐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AI가 나오고 컴퓨팅도 되고 SNS가 이제 발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40대 정도 나이 된 사람은 앞으로 7, 8년 후에는 뭐 노털 비슷하게 되겠죠. 지금의 10대 후반, 20대, 30대가 앞으로 7, 8년 후에는 정치와 여론의 주류가 될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앞으로 7, 8년 후에 될 거고, 그때 이미 65세가 되는 조국이는 그 지지를 못 받을 겁니다. 지금 정의와 공정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대 후반, 20대, 30대가 앞으로 7, 8년 후에 있을 23대 국회에 조국이가 나오면은 그 제대로 쳐다보기나 하겠어요? 아주 공격을 많이 받겠죠. 그때 뭐 60세 중반, 굉장히 그 올드 제너레이션이 돼 있을 겁니다. 조국이가 7, 8년 후에 60세 중반이 될 텐데, 지금 같은 정치 여론이 계속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조국 겉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조국 현상이 잊혀지지도 않고 또 그 분석이 두고두고 학문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조국은 아주 연구 대상이죠. 연구 대상. 이쯤에서 이제 조국의 미래를 제가 한번 점쳐봤습니다. 조국 불사조가 될까? 부활할까? 뭐 본인은 강력하게 희망을 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불사조와 부활을 하는 대신 상식과 법치를 망친 대표 인물, 아주 현대사에서 상식과 법치를 망친 대표 인물로 조국은 역사에 기록될 거고, 추감이 안 되려고 이제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한명숙 꼴이 날 게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한명숙도 책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에 환장한 좌파들입니다. 그 책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조국도 한 5억쯤 벌 거고, 한명숙도 책을 내면은 또 몇 억 벌겠죠. 이게 돈에 전부 다 환장을 해서 책을 쓰는 거지. 조국이 아무리 수감이 안 되려고 법정에 안 쓰려고 발버둥 치지만 끝은 지금의 한명숙처럼 끝장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부활 불가능합니다. 불사조 절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좀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